아슬아슬한 삶. 그러니까 이제 5060의 현실은 딱 한마디로 하면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절벽 낭떠러져 있어요. 근데 이제 속살을 들여다보면 뭐 창업인 경우에 정말 피눈물 많이 나죠. 상당 부분 특히 폐업, 대폐업 시대인데 소상공인 100만 명이 한 해에 그냥 폐업하는 시대잖아요.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돌이켜보면 몰려서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테스트적으로 뭐 외국에 투자하고 펀드하고 ETF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다 이것들이 노인들의 금융 사기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9월 말에는 시니어 트렌드 2025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 와서 영광이고 지식의 맛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할 때 이제 세 가지 틀에서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건강,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 그리고 시간. 이 측면에서 5060의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 건강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몸에 노화를 느끼죠. 50견이라는 말도 있다시피 예전보다 체력도 떨어지고 그때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모시는 부모님 세대에 대한 건강을 체감하는 건데요. 실제로 부양할 일도 많아지고요. 특히 이제 요새 치매 같은 거 걱정되잖아요. 정신 건강도 뭐 건강이 한 50%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건강에 대해서 자기가 당사자가 되면서 특히 부모님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면서 민감도가 되게 높아져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거의 대기업인 경우에 40대 초반만 돼도 퇴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서치 모더레이터로도 활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매년 뭐 많게는 1000명 정도까지 인덱스 인터뷰라고 심층 인터뷰를 해요. 그러다 보면 느끼는 건데 한 10분 정도를 만나면 그 중에 한 4분 정도는 상당히 우울하시죠. 한 2분 정도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까지 가신 분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곰곰이 보면 현금 흐름에 관련된 게 많죠. 왜냐하면 주된 일자리를 떠나는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된 일자리를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5년 전만 하더라도 한 2가지 옵션 정도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 재취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 대기업이었다면은 중소기업 이런 데로 해서 한 2번 정도 더 다니고 한 60 정도까지 채우는 게 5년 전의 느낌이라면 올해부터는 많이 바뀌었어요. 50대 초반만 되더라도 실제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무리 대기업이고 특히 요새 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극소수 몇 분을 빼고는 시장에서 그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력서를 뭐 1000장씩 냈다 이런 분들도 많고 또 요새는 굉장히 많이 발전하니까 전에 한 번도 안 해보던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팡 뭐 이런 걸 하시는데 해본 사람이나 절박한 분들은 가능한데 많은 분들은 자기가 꼭 맞지도 않는 일인데 해야 된다라는 급박함 때문에 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면은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월급이라는 거에 이렇게 맞춰진 삶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나오는 순간 비정규직 그리고 프리랜서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비정규직에서는 월급이라는 개념이 없죠. 또 외국에서는 잠깐 일하다가 쉬고 공부하고 다시 일을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문화나 습득이 돼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과도기라서 그런 경험을 안 하고 몰리는데 특히 이제 자녀들 사교육비도 엄청나거든요. 뭐 물론 1인 가구도 많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잠깐 쉬고 뭘 여력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창업, 창직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속살을 들여다보면 뭐 창업인 경우에 정말 피눈물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소상공인인데 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특히 폐업, 대폐업 시대인데 소상공인 100만 명이 한 해에 그냥 폐업하는 시대잖아요. 물론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피눈물 나는 그 시기를 거치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라이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창업을 하더라도 밑바닥부터 그리고 현실을 정확히 본 상황에서 차근차근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돌이켜보면 몰려서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인상에 남는 기억이 있는데 한 10분 중에 1분 정도가 굉장히 퇴직 후의 삶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확인해 보니까 이분은 이제 군인 출신이셨는데 좋은 기관은 퇴직 전 교육을 받거든요. 딱 3달 정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3달 동안 이분은
자기의 앞으로의 삶을 쭉 계획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연금생활자니까 여유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당장 물 뛰어든 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 호흡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분 말씀은 이전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나 변수가 있지만 현금 흐름에 있어서 결론은 퇴직하면 현실은 비정규직의 최저시급 이런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다음을 위해서 준비할 거냐. 이러한 좀 멈춤과 학습 그리고 대응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은 제일 심각한 이슈가 되는데 누구에게나 공이 주어지는 게 시간이거든요. 근데 은퇴 후에 보면요. 주된 일자리가 빠지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11시간에서 12시간이 벼요. 그래서 강창희 소장이나 이런 유명하신 분들도 얘기하는데 그때 느끼는 은퇴 후에 남는 시간은 젊을 때 60년 이상을 대체한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많은 시니어들을 만나면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거예요. 외로워 죽겠다.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돼야 될 건데 이 훈련을 못한 거예요. 특히 주된 일자리에서 성공을 많이 하신 분일수록 과거에 옛날에 이것 때문에 사회 나와서 적응을 덜 하세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전업주부로 가정에서 봉사하신 분들은요, 이미 지역 네트워크가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퇴직하신 남편, 특히 삼식이라고 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걸 침해하냐면 세끼를 차려드려야 되는 게 생기고 수발을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좋으니까 같이 있겠다고 하지만 배우자 입장에서 보시면 그 시간은 자기가 이전에 누렸던 자신만의 삶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황혼이혼율이 굉장히 치솟고 있고요. 근원이 뭐냐면 결국 시간에 대한 대비가 불충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치매랑도 직결되는데요. 치매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외로움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서 우울증으로 가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나 연구된 결과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려는 것, 그 소중한 건 아주 거창한 게 아니에요. 주로 밥을 맛있게 먹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동네 주민과 어울리고 이런 소소한 것들인데 여기에 대한 좀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는 저도 시니어 트렌드 2025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직장생인들은 시간 타임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엄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은퇴 후의 삶에 있어서 시간, 특히 75세 넘으면 할 수 있는 제한 조건이 많이 사라져요. 특히 일자리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다 사라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그 남아도는 그 거대한 시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편한 친구랑 어울리고 싶은데 건강이나 현금 흐름이나 특히 자기 관계 자산 때문에 그런 걸 겪지 못하죠. 그래서 너무 서글픈 현실이고 또 현장에 있다 보면은 한 75세쯤 돼서 아주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아는 대기업의 그 높은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자신의 돈과 건강한 삶을 가지고 70세까지는 그럭저럭 즐겁게 사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되면은 친구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 찾아서 노인 일자리에 오시는 분들도 늘어요. 아, 그래. 지금이라도 내가 친구를 찾고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라고 하시는 거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5060이 예전보다 굉장히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려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더 줄어들었거든요. 전부 다. 그러다 보면 더 빨리 시니어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제대로 준비하면 오히려 더 큰 놀라운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일본인 경우에는 90대가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앱을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80대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종이접기 이런 걸 가지고 창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 사회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사회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암울한 현실일 수 있지만 여기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인 중에 작가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아슬아슬한 삶. 그러니까 이제 5060의 현실은 딱 한마디로 하면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절벽 낭떠러져 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직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그 인생 이막 또는 노후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돌아보고 자신이 자기다움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잠깐 멈춰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삶의 의미,
이런 걸 생각하는 게 5060이 그래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시작이 그 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얼마 번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근데 현금 흐름이 어떻게 흐른다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니어들 특히 후기 고령자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들어서는데 예를 들면 주변에 100억대 자산가가 계세요. 근데 부동산 자산이 뭐 80에서 85%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막상 당신은 자산은 100억이 넘고 뭐 200억 되겠지만 현금 흐름은 별 차이가 없어요. 건강하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인 경우에 자녀들이 외국에 살 가능성도 많거든요. 혼자 사시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데 남들이 보면 굉장히 와 멋있게 사시겠다 하겠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노쇠해지면요. 하루 종일 혼자 보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부라는 게 내 자산으로 볼 거냐 아니면 현금 흐름으로 볼 거냐를 봐야 되는데 요새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연금 부자들. 특히 이제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교직에서 그러면은 좀 이렇게 이것저것 하면 1,000만 원 흐르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고민의 방법이 바뀌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바뀌냐면 야 1,000만 원이 매달 생기는데 그럼 이 중에 한 얼마는 저축을 하고 얼마를 쓰고 그리고 남잖아요. 이 남은 걸 가지고 내가 그럼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라는 쪽으로 더 여유롭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야, 그 연금 부자 몇 명이나 된다 그래?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제가 추정할 때 한 상위 5% 정도 또는 조금 여유 잡았자 20% 정도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절대 다수는 정말 근근하게 살아가시는데 자기의 소득이나 버는 것의 60%를 주로 뭐 밥 먹고 주거비용 내고 그 다음에 의료비 내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번에 노인 일자리에서 27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하루 정도 날 잡아서 내 친한 친구들한테 한번 밥을 사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손자녀에게 뭘 줘야지.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우 고작 27만 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쭉 살아가는 거에 추가적으로 생기는 소득이고요. 또 역으로 27만 원이라는 이자 수익을 받기 위해서 금리를 계산해 보면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일자리 또는 일거리 이게 굉장히 현금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펀더멘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이 없으면요 할 거리가 없어요.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일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그 일이라는 것은 돈으로 보상받았을 때 행복해요. 그게 최저시급일지라도. 그래서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각광을 받거든요. 근데 그 27만 원이 주는 효과가 뭐냐면 자 시간을 일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예요. 두세 시간. 그 이상은 원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저는 노인 일자리 상담을 해보면은 제일 행복하신 분들이 80대인데 건물 경비 반장님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주 몸이 몸짱으로 보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삶에 활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일들로 그게 이제 일거리가 되거나 또는 사회적인 도움이 되는 일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작게 흐르게 하는 그런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게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고 그게 바로 일을 통해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절약이에요. 당연히 나이가 들면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자녀 교육비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퇴직 전에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집에 대한 부채 정리, 그러니까 right sizing이라 그래요. 최적화. 그러니까 이게 뭐 집을 줄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까지 그런 개념이 그 right sizing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개념으로 그 큰 돈이 들어가는 주거에 대한 최적화가 되고 그 가장 큰 현상이 주택연금이죠. 주택연금 하면은 200만 원이 생기니까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에요. 그러면 요새 국민연금도 평균 한 90만 원 이렇게 6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60만 원 그다음에 일자리 30만 원 그리고 그 거기다가 주택연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소비 5분위가 300만 원, 1분위가 100만 원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쓰지 않거든요. 실제로 주변에서 시간을 쓰는데 그렇게 돈이 꼭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주변 여건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 절약이라는 게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그 뭐가 소중한지에 대한 개념을 잡는 거거든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절약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을 어떻게 더 늘어날 건데 하나 또 중요한 게 있네요. 오늘 그 신과 함께라는 프로에서 김석중 씨 그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화두가 좀 저한테 다가왔는데 우리나라가 더 이상 제조업 대국 시대가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로 가고 있냐면 투자 대국으로 가고 있대요. 근데 저는 공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만 하더라도 와타나베 부인이나 뭐 금융이 많이 흐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테스트적으로 뭐 외국에 투자하고 펀드하고 ETF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다 이것들이 노인들의 금융 사기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해야 할 일은 맞아요. 암호화폐부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생각보다 손실 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서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시대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현금 흐름의 개념이에요. 즉 월 배당이나 안전한 걸로 얼마씩 더 추가가 되면 내 삶이 그만큼 현금 흐름이 탄탄해지니까 이런 구조로 바뀔 수 있어서 특히 디지털 시대에 우리 시니어 트렌드 2025에도 그런 그 금융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제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핸드폰 가지고 거래하는 시대니까. 저도 투자를 30년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규모도 굉장히 작지 않게 해요. 근데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주식책 뭐 100권 읽고 시작하고 수십 년을 그렇게 했는데 어려운 게 투자인데 여기에 철학이 더 가해져서 내 삶의 가치, 특히 이제 현금 흐름 그런 관점에서 정말 안전하고 검증된 걸로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좋은 콘텐츠가 많으니까 그걸 보고 배우시고 자기에게 맞게 하면 그렇게 한 세네 가지의 기둥으로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제일 중요한 하나를 더 붙이라면 건강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들어서 비용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의료비용이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아파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그 작은 일자리도 다 사라지게 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피해로 가거든요. 지금 당장 아까 그 시간 활용에 있어서 근력 운동이라든지 걷기라든지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시간을 내서 내가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하겠다라는 게 엄청난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금 흐름이라는 질문에 가장 밀접한 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을 챙기는 운동 그리고 또 건강한 식단 이런 것들도 같이 결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